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민경욱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국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에 조용히 입국했습니다. 여러가지 무슨 뜻하지 않은 일을 맡게 될까봐 조용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국할 때 좀 나가서 맡고 싶었다,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조용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그저께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미국에서도 한 번을 받았으니까요, 5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음성이 나왔어도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이 있어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집사람이 의사죠. 의사라서 환자들을 보는데 저랑 접촉을 하면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굴만 봤고, 지금 저는 어머니 댁에 와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맛있는 청국장, 게장 이런 것들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좋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던 입장에서 들어와서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고 이러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안녕하셨죠? 오늘도 추운 날씨, 우리가 시위를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추운 날씨에 저도 함께 나가서 여러분과 같이 고생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가 격리 기간이니까 이 기간이 다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 전선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도모했던 많은 일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제 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서 들어와서 이 싸우는데 구심점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고, 또 미국 일반 시민들, 그러기 위해서 미국 매스미디어에 알리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거는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행정부에도 이번 선거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제가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 싸움의 결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또 그 어깨에 달려 있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응원인데, 응원이야 미국 말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은 들어와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제 검증단의 보고서 3개 중에 하나는 완성돼 있고 하나는 20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완성이 된다, 그런 계획이고요. 하나는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없이도 2개로 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공개를 할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패스트 트랙으로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에 오질 않으니 구인장을 발부한다 해서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야죠. 들어왔는데 예외가 없다 해서 지금 21일 날 있을 패스트 트랙 재판에는 제가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양해를 이제 해 주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 자가 격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재판에는 못 나가지만 또 다음 재판 시기에 또 나가야 되고, 오늘 종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게 있다. 나와라. 예, 그 일정도 제가 상의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 4.15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저희들이 온 힘을 모아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내년 4월로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다시 뽑히게 되는데 선거 제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뭘 없애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전자개표기, 두 번째 QR코드, 세 번째 사전선거. 이 세 가지를 없애야지 된다. 우리가 종이투표, 다음에 종이개표, 손으로 하는 수개표가 돼야 한다. 그게 모든 캐나다와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고 있습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여당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안 고칠 거고, 야당은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등등을 후보를 잘 세우고 국민들께 잘 알려드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없앨 수 있습니까? 4월까지? 제가 볼 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국제감시단, 국제검증단을 들어와서 이번 4월 선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감시단이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속에서도 당신들이 그 QR코드,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세 개의 무기를 갖고 과연 당신들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을 제가 드리고 4월 오는 다음 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감시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거 감시단을 불러오는데 혹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대로 모으겠지만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정성, 후원금, 회비를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4월달 이전, 며칠 남지 않았죠. 그 이전에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식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그 유명한 정치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도미니언 기계에 대한 거죠. 여러분 도미니언 기계가 컴퓨터라서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에러를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에러율이 얼마냐 하면 0.0008 8%도 아니고 8%는 100분의 8이죠. 그게 아니고 0.0008%는 우리가 오케이 컴퓨터라도 잘못된 건 좀 우리가 봐주겠다 그러는 에러 허용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그 도미니언 기계의 에러율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무려 68.05%. 말이 됩니까? 아니 기계로 세었는데 한 번 셀 때는 100장이고 다음번에 똑같은 걸 세어봤더니 168장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시간주의 한 카운티에서 선거 투표를 수개표로 다시 해봤더니 바이든이 이겼던 것이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만 될까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이 7,400만의 공화당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시 수검표를 해야 된다, 다시 검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 퍼지게 될 겁니다. 이미 도미니언 기계의 포렌식 감정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선거 부정이나 아니면은 선거 결과에 오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다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지난 2018년에 만들어 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미국 국내 선거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서 그 관련된 기계들을 전부 다 압수하고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취합합니까? 정보국들이 하죠. 미국의 DNI라고 있습니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원 혹은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장은 CIA, 또 Military Intelligence, MI, 이런 거를 전부 다 총괄하는 상징적인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에 개입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12월 18일까지 그 보고서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취합할 양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 18일보다 그 데드라인이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요청들이 있었다라고 18일 이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중국이 개입이 됐고 또 수알웰리라는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의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하원 의원이 빵빵인가요? 라고 하는 중국의 스파이, 여자 스파이와 잠자리를 함께했다. 이런 결과들을 펠로시에게 이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따끈따끈한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정보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 그거를 자기네들만이 아는 게 아니고 이 하원, 상원에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봤지?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외세의 선거 개입 사태를 수사하겠다.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난 링컨 대통령이 했듯이 계엄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좋게만 생겨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으로 아시는데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남북전쟁 전에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언론 기관들을 폐쇄하고 14,000명을 구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국가의 내전 상태에 준하는 선거를 가운데 놓고 생기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화당원들은 빨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14일 날 투표를 했죠. 각 주에서. 제가 전에 이제 워싱턴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50개 주가 자기의 그 입법부 각 주의 주의회에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6개 주에서 경합주에서 민주당 말고 공화당원들이 따로 별도의 대결을 하는 그런 선거인단의 명부를 만들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전체 인기 투표에 바이든이 우리 주에선 된 거로 나왔지만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찍는다라는 따로 별도의 명부를 만들어서 지금 보냈습니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게 1월 6일 날 개표가 됩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가 됩니다. 그 개표의 사인은 누가 볼까요? 하원 의장은 펠로시인데 상원 의장은 누굴까요? 상원 의장은 미국의 법상으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펜스 부통령이 그 상원 의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은 펠로시, 상원 의장은 상원 의장은 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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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의장은
개표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6개 주에서는 민주당 것도 오고 공화당 것이 와서 서로 누구의 표를 개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펜스다. 펜스가 자, 어느 것을 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헌법이 부통령에게 주어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2주에서는 서로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꾼다든가 이런 토론을 2시간씩 하게 되거든요. 2시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이번에 있었던 투표로는 안 된다. 그러면 하원 의원들의 투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월 6일 날의 개표와 계엄령과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죠. 다음번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1963년생으로 토끼띠로 나이가 같습니다. 이 훌륭한 폼페이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생리션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12월 6일 날 베네수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두로 대통령의 당에 유리한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표가 보니까 부정선거였다. 근데 그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000대의 선거 관련 기계를 어디서 구입했느냐? 중국에서 만든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돈은 어디를 통해서 냈느냐? 러시아를 통해서 냈어요. 자, 그게 가져올 때 어디를 들렸느냐? 이란에 있는 항구를 들려서 베네수엘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중국, 이란, 다음에 러시아는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투표 관련 기계를 만들고 야단이에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한 통 속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지금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션을 가한다,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었던 대선에 영향을 미친 다른 나라들을 제재하기 전에 그 시범 케이스로 베네수엘라의 민주 체제를 어지럽히는 부정선거를 만든 그 주역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벌써 이 주변을 때리는 주변을 때리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로 볼 때 아직 미국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 선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에 앞서간다고 하는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주 힘든 형극의 길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이 법치주의가 서 있는 미국에서 이것이 극복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번 대법원에 얽혀 있는 저의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도 잘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음에 관련자가 처벌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거죠? 네,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얼른 자가 격리 잘 마치고 여러분과 반가운 얼굴 함께하면서 소주잔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빛입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